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 1921년 강연록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탐구인데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감각이나 이성 너머의 인식 가능성을 보여주잖아요. 단순히 뭘 안다. 이걸 넘어서 어떻게 알게 되나 하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슈타이너의 통찰은 그냥 철학적인 성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발두르프 교육 같은 실제적인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줬거든요. 아, 그렇죠. 발도르프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가 감각이나 논리 말고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당신의 그 지적 호기심을 따라서 그 인식의 단계들을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단계부터 볼까요? 슈타이너는 일단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각적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랑 수학적 사고가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고 명확히 하죠. 네, 감각은 외부 세계를 이제 마주하긴 하는데 슈타이너는 이게 마치 창문 너머 풍경처럼 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는 못한다고 봤어요. 데이비드 휴미 말했던 것처럼 약간 습관 같은 거다. 이렇게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반면에 수학적 사고는 이건 완전히 우리 내면의 활동이라는 거죠. 숫자나 도형 같은 개념을 우리 안에서 만들고 그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거니까요. 외부 관찰이랑은 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슈타이너가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하잖아요. 이 수학적 방식이 생명 없는 거, 광물 같은 거 분석할 땐 정말 강력한데 네, 탁월하죠. 근데 이게 살아있는 유기체, 예를 들면 식물이 자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면 그 생명력을 오히려 포착하지 못하고 죽인다 이런 표현을 썼죠. 네, 그 비유가 참 생명을 주는 산소를 마시고 생명 없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과정에 빗댄 거요. 네네. 그 비유 듣고 이거 다 싶었어요. 살아있는 자연을 분석 틀에 넣어서 약간 박제하는 느낌이랄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쩌면 현대 과학의 분석 모델들이 가진 어떤 한계,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스템의 복잡성이나 역동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 그런 고민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슈타이너는 다음 인식 단계로 상상적 인식, 그러니까 이매지네이션을 제시합니다. 상상력. 이것도 수학처럼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생명현상, 그러니까 살아있는 곳의 형태가 변화하거나 그 과정을 보는 능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상상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막연히 떠올리는 공상이나 망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군요. 완전히 다르죠. 훨씬 더 규율 잡히고 의식적인 활동이에요. 그 괴테가 식물의 원형을 관찰하면서 변화의 법칙을 읽어냈다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괴테 방식과 연결돼요. 이건 흐릿한 심령 상태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수학적 사고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요구한다고 봤어요. 더 깨어있는 상태라. 그럼 이건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 건가요? 슈타이너는 이 능력이 이제 기억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훈련, 그리고 특히 어떤 대상을 향한 깊은 사랑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봤어요. 사랑이요. 네. 근데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인식의 힘, 그런 것에 가까워요. 현상 뒤에 가설을 세우는 게 아니라 현상 자체가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깊이 관여하는 방식이죠. 깊은 이해를 위한 몰입 같은 거군요. 살아있는 형태를 파악하는 상상력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는 영감적 인식,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셨죠. 이건 또 어떤 차원의 인식일까요? 상상력이 살아있는 형태를 본다면 영감은 그 내부의 흐름이나 리듬을 파악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어요. 흐름이나 리듬. 네. 슈타이너는 이걸 인간의 호흡이나 혈액순환 같은 리듬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감정의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요가 수행자가 호흡을 통해서 단순히 공기를 넘어서 어떤 우주적인 흐름과 연결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숨 쉬는 것처럼 아주 무의식적인 활동을 의식적인 인식의 도구로 삼는다는 발상이 참신하네요. 그리고 그 고대 제의에서 상징을 써서 내면의 우주적 경험을 표현하려 했던 것과 현대 과학 실험이 지성을 밖으로 구현하려는 시도, 이 둘을 대비시킨 것도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둘 다 인간 내면 활동의 표현인데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안으로, 하나는 밖으로 향하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가장 높은 인식 단계로 직관적 인식, 인투이션을 이야기하죠. 네, 직관적 인식.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느낌을 넘어서는 겁니다. 영적 실제 속으로
의식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체험하고 아는 것을 의미해요. 들어간다. 네. 감각이 외부 세계를 우리 안으로 가져온다면 직관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것.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와, 이건 정말 보통의 인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을 다루는 거네요. 탄생 이전과 죽음 이후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면의 힘 같은 거요. 이라고 할 수 있지? 하는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슈타이너는 이런 알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나 추측과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슈타이너는 이런 상위 인식 단계들이 굉장히 명확한 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적인 환상이나 감상이 아니라 내적인 논리성 그리고 반복적인 검증 가능성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검증 가능성이요? 네, 막연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낳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발도로프 교육처럼 실제 삶과 다른 학문 분야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지식을 추구했던 거죠. 내적 일관성과 실제 적용을 중시했어요. 그렇군요. 막연한 게 아니라 나름의 체계와 검증을 강조했다는 거네요. 결국 슈타이너가 제시하는 인식의 단계들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현실에서 출발해서 수학적인 추상화, 그리고 살아있는 형태를 보는 상상력, 내면의 리듬을 느끼는 영감, 마지막으로 실제 근원에 닿으려는 직관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인식 능력 자체를 개발하고 확장해 나가는 하나의 여정?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안다는 것이 단순히 외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내면에서 세계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관점. 이건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쭉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아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내면에서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이라는 아는 주체와 당신이 알고자 하는 실제 사이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당신은 세상을 그저 거울처럼 비추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자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